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평안도에 지금 평양이 있죠. 평양에 있던 옛날의 고대 최씨 낙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씨 낙랑국은 기원전 195년에 대동강 평양 근처에 최숭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해서 서기 32년 고구려 3대 대무신앙에게 멸망할 때까지 거의 한 230년 동안 존속된 한반도 북부의 독립된 작은 국가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195년이면은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이 사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202년에 건국이 됐죠.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죠. 진시황이 죽으니까 진나라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기원전 209년에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옛날에 진나라가 이제 전국을 통일을 했지만은 진나라가 통일한 나라 중에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나라 중에서 초나라에 항우 장사하고 한나라에 유방하고 둘이 이제 붙죠. 그래서 초한전이라고 하죠. 초나라 한나라 초한전이 되고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이 이제 그 기원전 200년대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기원전 209년에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기원전 208년에 항우가 진나라의 수도인 함곡간을 넘어서 함양이 이제 진나라의 수도인데 거기를 이제 항우가 점령을 하면서 항우가 이제 전국에 18개 제후국을 임명을 하죠. 그 중에 하나의 나라가 이제 한나라를 이제 그 유방한테 준 거죠. 그래서 18개 나라가 있는데 어떻든 항우가 그런 정리를 했죠. 그래서 항우가 전체 이제 거의 중국을 통일하다시피 했지만은 18개 제후국이 만만찮아서 또 서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항우 장사하고 유방하고 전쟁을 해서 기원전 205년에 팽성 전투에서 유방이 이제 대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205년까지만 하더라도 항우가 막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불과 3년 만인 기원전 202년에 결국에는 항우가 패배를 하고 죽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의 유방이 한나라의 고조가 되면서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죠. 그래서 기원전 202년부터 통일된 중국이 한나라가 서기 220년까지 거의 한 400년 동안 한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통일한 한나라 고조 유방이 통일을 하고 나서 불과 7년 만인 기원전 195년에 죽죠. 이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죽었을 때 이때가 이제 바로 이 그 최씨 낙랑국이 건설될 때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02년에 이제 유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해서 한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니까 전국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죠. 반대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방이 측근인 한나라의 한 왕인 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 연나라의 노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부지방, 양쯔강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지방에 있던 팽월이라든가 이런 그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서는 흉노가 이제 계속 흉노가 이제 막강해졌고 그 당시에 흉노의 묵돌선우가 유방을 포위해서 유방이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탈출한 것이 이제 백등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 유방이 한나라 고조가 중국을 통일해서 한나라를 건국을 했지만은 초기에 전국이 이제 아직 반란 세력도 많고 이 유방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전국이 안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아주 불안한 상태가 돼 있었죠. 이때 이제 기원전 194년에 그 북쪽에 있던 연나라의
수장인 노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유방한테 쫓겨서 이제 연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멸망 직전에 이르고 노관은 이제 그 한나라 군대에 밀려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흉노 쪽으로 도망을 가죠. 흉노 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제 연나라에 남아있던 귀족들이라든가 뭐 이런 백성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나라 쪽에서 있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귀족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 그 요동 쪽으로 요소와 요동 쪽으로 건너오면서 위만 조선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만이라는 그 연나라 귀족이 이제 요소 지방에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조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불조선 번안 그거에 이제 그 수도 중심지가 그 요소지방에 있던 그 왕엄성 그 당시에 이제 창녀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로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그 고조선의 준왕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번조선 쪽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이제 고조선에서는 이제 기씨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준왕은 이제 이름이 기준이죠. 그래서 이 준왕한테 살살 꼬셔가지고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준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준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좀 왔고 뭐 네가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쪽 서쪽에 그 이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뭐 빈 공토 거기를 네가 좀 다스려라. 그러면서 서쪽에서 만약에 한나라 군대가 오면은 네가 좀 막아라 하면서 이제 많은 땅덩어리를 이제 준왕이 이제 줬어요. 그런데 위만이 줬는데 위만이 이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엄성으로 쳐들어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이제 그 조선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왕은 이때 이제 거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준왕이 배를 타고 탈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번조선, 고조선은 이제 위만이 이제 먹죠. 그래서 위만조선이 이제 기원전 194년부터 그 한나라의 그 한무제한테 멸망당하기 전까지 기원전 108년까지 위만조선이 이제 기원전 194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거의 한 90년 동안 이제 조정을 한 거고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에 의해서 번조선이 망하면서 요소지방에다가 이제 한무제가 이제 한사군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뭐 낙랑군, 뭐 임둔군, 진봉군, 현도군 이렇게 세우는데 그 당시에 상황에서 이제 준왕이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서 저쪽에 이제 한강 유역에 마한 쪽으로 도망을 와서 이제 마한의 왕이 됩니다. 이때도 같이 최순이라는 번조선의 아주 부자가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니까 거기를 떠나서 이제 평안도에 평양 근처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최씨 낙랑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서기 32년에 고구려 3대 대무신왕, 대주류왕이라고도 그러죠. 이 대무신왕한테 멸망할 때까지 거의 한 230년을 존속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원전 195년의 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한무제 한사군이 랴오닝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소지방에 세운 낙랑군은 이제 한참 뒤의 일이죠. 그래서, 기원전 194년에 연나라의 노관이 반란 때 한나라 군대한테 밀려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이 고조선 왕이 기준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든 이뤄서 이제 평양 쪽으로 온 최씨 낙랑국에 대해서 고구려의 3대 왕인 대무신왕이 대무신왕의 아들이 이제 호동왕자가 대무신왕의 아들인데 호동왕자가 이제 어디 옥조에 놀러 갔다가 옥조는 이제 저쪽에 이제 함흥 쪽이죠. 저쪽 이제 동해안 쪽에 옥조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낙랑공주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낙랑공주를 꼬셔가지고 이 낙랑국에 있던 유명한 자명고 이 북이죠. 적군이 오면은 스스로 북이 이제 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북이 작용을 못하게 낙랑공주가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낙랑국이 결국에는 이제 그 상태에서 고구려군이 쳐들어가서 낙랑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낙랑공주 호동왕자의 마누라인 낙랑공주의 아버지가 이제 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낙랑국의 왕이 되겠습니다. 낙랑의 왕 최초의 왕이 이제 보물을 가득 싣고 바다를 건너서 마한의 수도인 왕검성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36년간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식민학계의 역사학자들 뭐 이병도를 포함한 역사학자들이 왜곡하는 방고의 한서, 방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에 의하면은 낙랑국이 바로 낙랑군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고 역사를 왜곡하는 식민지 역사관이 되겠고 낙랑국하고 낙랑군은 완전히 틀리다. 낙랑국은 이제 평양지방에 있던 출시 낙랑국의 작은 나라고 낙랑군은 저쪽의 요소지방에 그 산해관 근처 나나 하류 산해관 근처 만리장성 끝 북경에서 아주 가까운데 여기다가 한무제가 세운 낙랑군이라는 그 한나라의 통치현이 되겠죠. 고조선을 본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다 세운 거는 이쪽이 아니고 평양 쪽이 아니고 저쪽에 멀리 요소지방의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학자들은 낙랑군과 낙랑국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물론 우리나라의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같이 이게 그 한무제의 낙랑군은 저쪽에 요소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은 대릉하, 이 대릉하가 이제 폐수가 되겠습니다. 대릉하와 동쪽에 있는 요하 열수 사이에 설치되었고 왕검성은 요하 하류에 있는 개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낙랑국은 이제 별도의 이제 작은 나라였고 최숭의 최리의 작은 나라였고 여기 이제 그 요동반도가 있죠. 요동반도가 있고 여기 이제 조선이고 요동반도가 있고 이게 만주 지역이죠. 요동반도가 있고 요동반도 이쪽에서 이제 요하가 흐르죠. 요하가 흐르는데 요 요하를 열수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수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보하에만 바레만이죠. 바레만이고 여기 이제 산동반도가 되어 있죠. 요 바레만에서 요쪽에 이제 흐르는 강이 나나가 되겠습니다. 요 나나가 되겠고 요 나나를 따라서 만리장성이 있고 요 맨 끝에는 산해관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중국 애들이 이쪽 동쪽에 오랑캐, 동호족,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벽을 친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이 이쪽으로 쳐져 있는 북경 바로 위로 해서 요게 있었죠. 그래서 낙랑군은 한무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고조선을 이쪽으로 몰아내고 이쪽에다 세웠다. 낙랑군, 그다음에 현도군은 북쪽에 있어요. 현도군, 뭐 진봉군, 인도 이쪽에 이제 요소지방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나나가 있고 여기 요하가 있으면은 요 중간에 이제 대릉하가 있습니다. 대릉하가 있는데 이 대릉하를 여기 이제 나나 여기 대릉하인데 요 대릉하를 이제 폐수라고 많이 이제 그 보기도 하죠. 아니면 나나를 폐수로 여기를 또 요하를 폐수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 우리는 이제 보통 폐수 그러면 이제 평양 대동강을 폐수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요 평양 위에 그 청천강을 이제 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평양의 폐수, 중국에도 평양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평양의 폐수가, 여기 그 역사의 낙랑군이 나오는 데서는 여기 폐수가 아니고, 여기 요하, 이거를 폐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대릉하, 이거를 이제 폐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나, 이거를 이제 폐수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낙랑군은 이쪽 지방에 있었다. 아무튼 요 폐수 근처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번조선의 이제 원래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이제 요 보아에만 요 끝에 그러니까 산동반도 요 끝에 여기에 이제 개평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개평이라는 데가 이제 그 번조선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개평, 개현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황하강의 하류에서 상류로 가는 중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꺾이는 지점에 고축국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 기록이 됐습니다. 그 위에 요도, 평양이 있었고 그 아래에 서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서안은 이제 장안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의 이제 오래된 그 수도, 장안. 진시황이 이제 그 수도였죠. 거기 가면 이제 진시황에 관련된 병마총도 있고 진시황의 무덤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장안에 가면은 그다음에 고죽국 동쪽으로 낙랑군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낙랑국은 마조선 마한은 이제 그 한반도 쪽에 있는 거죠. 마한에 속하면서 위만이 빼앗은 번조선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주국의 위치를 어디로 보냐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 랴오동반도 그러니까 이제 요동반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랴오호 요하가 되겠고 여기 압록강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아에만 이게 이제 그 서해죠. 그래서 보아에만이 있는데 이 보아에만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요 이제 쏙 들어간데 여기 이제 텐진이 있죠. 텐진이 있고
요쪽에 가면 이제 북경이죠, 북경. 그다음에 이제 또 스크롤하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만리장성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산해관이고, 이게 이제 난하가 되겠습니다. 난하가 되는데, 황하강은 이쪽이에요. 황하강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황하강이 이루는데, 황하강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이렇게 여기 하류겠죠. 하류에서 상류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꺾인데, 북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꺾인데, 꺾이는 지점에, 그러니까 가다가 꺾이는 지점에 고죽국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죽국이 이 정도 있는 거죠. 고죽국. 그래서 고죽국이 있는 위치가 추정이 되는 데가 지금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위에 여기 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고죽국이 이제 이쪽에 북경 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이제 산해관 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짜고양 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죽국이 여기에 있고, 그 위에 이제 고죽국 위에 이제 평양이라는 데가 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서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에서 낙랑군, 그다음에 이제 이 고죽국이 여기 있고, 고죽국이 이제 근데 이제 보면은 이 황양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가다가 북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에 이제 고죽국이 있어요. 고죽국이 한 요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죽국이 요 정도에 있고, 동쪽으로 낙랑군이 있다. 한사군이 있다. 그러니까 한사군이 여기 이제 산해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산해관 만리장성 끝에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낙랑군이 위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역사에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제를 세운 소선호가 있습니다. 백제를 세운 소선호가 있는데, 소선호는 이제 여자죠. 그다음에 이제 백제의 초대 왕인 온조왕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선호는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 동명성왕, 또는 고주몽, 동명성왕, 이 동명성왕의 두 번째 아내가 되겠습니다. 소선호는 기원전 66년에 태어나서 서기 6년까지, 그러니까 뭐 한 72살에 죽었네요. 그래서 72살까지 오래 살았고, 졸본부여의 왕인 연타발의 둘째 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 왕인 헤모스의 손자인 우태와 결혼을 하고, 우태가 죽은 후에 이제 과부가 되었다가 동명성왕 고주몽의 둘째 부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성왕의 이제 둘째가 돼 있지만은, 동명성왕의 첫 번째 마누라의 아들이 유리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복 형이 이제 고구려 왕이 되기 때문에 이복 동생이 이제 피해를 보겠죠. 권력자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선호가 이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겠습니다. 온조는 백제의 초대 왕으로서 재위는 서기 18년부터 28년까지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동명성왕과 소선호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온조의 형인 비류는 미추홀이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 미추홀의 비류는 인천으로 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형제가 갈라졌죠. 그래서 소선호가 데리고 내려왔지만은 형인 비류는 미추홀로 가고, 동생인 온조는 여기 이제 서울 한강 쪽에 있는 하남의 위례성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니, 그 당시 이쪽이 이제 마한 지역이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졸본성에서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내려왔어.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뭐 백제 사람, 백제를 세운 거죠.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전부 다 예맥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형인 비류가 세운 미추홀 인천은 땅이 습하고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아주 좋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이제 이쪽 한강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류는 여기서 혼자 남아 있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세운 이후에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의 한무제한테 멸망하기까지 2005 거의 한 2200년을 존속한 고대 국가가 되겠습니다. 단군 왕검이 중국의 요나라 임금이 즉위한 그 당시 요 임금하고 거의 이제 중국에 이제 요순 임금이 있죠. 전설의 왕이죠. 요순 임금 중에서 요 임금이 즉위할 때와 비슷한 시기에 평양성에다가 건국한 나라가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조선이라고 불렀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자를 붙인 거는 최근에 이제 조선하고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고조선이 부르고 하나는 조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조선이 건국된 평양성은 대동강 지금 이제 평안도의 대동강가의 평양이 아니라 요동지방의 요하 근역 이쪽이 이제 평양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요동반도 랴오둥 반도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요하가 흐르죠. 요하는 이제 랴오허라고도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릉하가 이제 흐르고 나나가 흐르죠. 이게 이제 산동반도가 되겠고. 근데 고조선이 이제 단군왕검이 이제 최초 세운 평양성에 내려와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래서 이제 평양성이 어디냐를 볼 때는 이 요하 유역에 이제 요양이 있죠. 요양이 있고 이제 심양, 봉천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 푸순이 있네요. 푸순이 있고 여기 단동이 있고 여기 신의주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봉황성이 여기 있네요. 봉황성.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맨 끝에 이제 다랭이 있고 여기 이제 비사성이 있네요. 비사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고조선이 세운 평양이 어디냐? 그 평양에는 여기 이제 요하 근처가 아니냐? 아니면은 요 대릉하의 중류에 있는 조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조양이 이제 짜오양입니다. 짜오양. 이 정도가 평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평양은 이제 이쪽이 평양이고 여기 이제 나중에 생긴 최근의 평양이 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부를 때 조자 아침 조자죠. 아침 조자는 이제 원래 발음은 아사가 되겠습니다. 아사. 그다음에 아착, 아직, 아참, 아침 이런 뜻이 이두문자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이제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고조선을 이제 척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침의 산이라는 뜻이죠. 아침의 산. 아침의 산이 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만주 지역의 진앙과 요동반도 요하의 변환이 주가 돼서 세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군의 이제 조선이 이제 고조선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만주 지방,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동반도 요쪽에 이제 신조선이 있었죠. 신조선, 그다음에 진안이라고도 불렀죠. 그다음에 여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요소 지방하고 여기 이제 허베이 지방, 여기 산동 반도, 그다음에 이제 장수성 이런 데까지 다 합해서는 이제 번안, 불조선, 불로지구 뭐 이런 고조선이 이제 또 한 영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압록강 이남으로 한반도 쪽에는 이제 마한, 그다음에 이제 말조선, 마조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세 개, 신안, 번안, 그다음에 이제 마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로 이제 운영이 됐었거든요. 고조선 초대 왕은 단군왕검이 되겠죠. 그다음에 2대 왕이 이제 단군 부국. 그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47대까지 내려가서 47대 단군왕이 이제 단군 고열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최신 낭만국하고 백제 온조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